이제 오픈한 지 1년 되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1년 동안 고마운 점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고 했는데 매일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1년 오픈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냥 힘든 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뿌듯했던 일도 많기도 한데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이랑도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결정하고 내 사업이다 보니 결정 하나하나에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항상 한가름 나는 그 시간들도 있었고 하나하나씩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란 거를 1년 하고 나니까 정말 느끼는 시점인 것 같아요. 수급자 모집이 제일 어렵지만 당연히 모집을 하고 나서도 그 후도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1000만 원이면 오픈할 수 있으시고요. 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방문 요약이 정말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오픈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일 거예요. 그래서 창업 기준에 누구나 접근이 쉽고 대신 그만큼 많이 생기다 보니까 폐업도 제일 많은 사업이 노인 사업 중에 이 방문 요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무실 기준으로는 5평 이상이면은 창업 기준에 만족을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휴게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게실 공간이 2평 이상 있으셔야 돼서 최소 7평 정도 사무실이면 보증금 싸게 하고 사무용품까지 하면은 최소 3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1년 되고 수익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했네요. 30명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50명 어르신을 모았고 이제 20분 정도가 요양원을 가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30명 현재는 왔다 갔다 하는데 가족요양 비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 기준으로는 매출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뭐 수가니까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아직까지 높지가 않아서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이제 가져가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희 센터가 임대료가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관리비가 여기가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서 거의 60만 원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고정비가 당연히 다른 사업에 비해선 작게 드는 편이긴 한데 여기에 매달 나가는 뭐 회계비도 있으실 거고 차량 유지비 등 등등 나가면은 고정비가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요. 그래서 임대료가 제일 큰 비중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1년에 한정적이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교육 매달 있지만 근처 뭐 커피숍에서 하셔도 되고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그런 거 아닌 이상 사무실에서 수급자 어르신과 계약하는 일은 정말로 한 건 있을까 말까. 어르신 집에 방문을 하셔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사무실에 굳이 매달 6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1년 연세로 해서 제가 여기 알아보기 전에 10평짜리가 연세로 좀 노후화가 돼 있었는데 거기는 연세 80에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거기를 계약했으면은 제가 그 돈을 좀 아껴서 광고비로 더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힘들었던 점은 등급 신청을 내드렸는데 그분이 등급이 나오셨어요. 근데 등급 나온 날 돌아가셨어요. 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런 일을 안 하면은 많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2분, 추석 때 또 3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어제 어르신 컨디션은 좋았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주는 보지 못하지만 한 달에 2-3번 정도 보고 처음에 또 자주 뵀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조금 지나면 무뎌지는 순간이 오겠지만 이게 아마 가장 힘든 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남자 어르신 모집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물어보시면은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남자 어르신 케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근데 그 한 분도 이제 남자분이 기저귀 케어를 하신다 하면은 이제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남자분 매칭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수급자 어르신 연락이 오시면은 저희도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솔직히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더 편하시죠. 그런 뭐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게 보호자님한테도 미안하고 또 구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게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도 방문 요양 이용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우선 1년 동안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많이 뛰어다녔던 시간들이 좀 길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태해진 것 같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고, 근데 또 운이 좋게 저희 어르신 50분을 또 모집을 했었고 지금은 뭐 30명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저희를 믿고 계약을 해주신 저희 보호자님들 또 어르신들이 타 센터로 가신 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희랑 끝까지 가시는 저희 어르신들이랑 보호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처음 계약을 하셔갖고 쭉 이어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세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쭉 이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점이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픈하실 분들은 수급자 20분에서 30분 사이는 우선 모집을 하셔야지 최저시급 이상이나 최저시급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시고 간혹 요양보호사 15명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요양보호사 15명 모집하는 게 정말 수급자 모집하는 것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기 쉽거든요. 안 해보셔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수급자 모집이 그 10배, 100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양보호사 15명을 모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창업을 그냥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픈을 하고 나서부터가 정말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이 요양보호사 모집의 수 100배는 힘들 텐데 저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양보호사 모집 못할 정도의 자신감이 없으면 수급자 모집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오픈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15명 정도가 수급자 모집을 하면 정말 잘 됐다라고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20명에서 30명 모으기 전까지가 그 수익 자체가 발생을 잘 하지가 않아요. 수익이 없다 보니까 또 상근직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또 알바로 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여유 자금이 1년, 2년 안에 30명을 만들 수 있다 하면은 1, 2년 동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만 저는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오픈하고 나서 좋은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긴 했는데 매일 불안함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고, 정말로 좋은 일도 너무 많아요. 이게 매칭이 너무 잘 됐을 때 보호자님들이랑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항상 감사하다고, 센터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되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뛰어드셔야 돼요. 어차피 수익이 있어야 저희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방문요양 공부만 하시고 이제 나는 이 업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케팅 공부를 같이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문 요양 사업만 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커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광고비도 지출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마케팅 공부를 안 하시면은 이 사업 자체는 커질 수 없다라는 거를 요즘 다시 새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 요양 사업 공부도 하시면서 마케팅까지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년의 목표는 이제 30명, 원래 올해 목표는 50명에서 100명이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인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명 이상 50인 제가가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